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친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쭉 밀리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전일 양봉의 몸통 중심값을 거의 지키는 그런 모습에 의해 아직은 살아있다고는 생각되나 야간의 움직임을 보면 내일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 있는 큰 일정, 미국의 관세부가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침엔 큰 변수를 맞이하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크게 따져볼 필요도 없고요. 내일 상황을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거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신 분들께는 그동안 시장의 흐름, 흔적들을 한 1, 2년치를 다 짚어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이전에 제가 1시간짜리 영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얼마 전, 며칠 전 영상으로 돌아가 보면 1시간이 넘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니까, 이 오늘 리뷰에서는 그건 생략하고, 오늘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이고요. 야간 선물은 0.12% 하락한 채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거래소의 상승도 대체거래소 내에서 거래들이 좀 더 상승 거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0.54% 상승 출발 후 밀려서 0.75%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했었고요. 미국 ADP 민간 고용보고서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고변동성에 주의해야 되는 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변동성 요인이 집중된 한 주입니다. 4월 2일 오늘은 상호관세 부과 예정에 따른 변동성이 나왔고요. 세부사항 발표는 4월 3일 새벽 5시로 어제 발표했던 것보다 1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즉 미국장 종료된 시점이고요. 우리 야간 선물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발표 후 나스닥 선물이 5시에서 6시까지 거래되는 상황과 7시 아침 7시 이후 시작하는 것, 그리고 8시에 대체 거래소 분위기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살펴야겠죠. 4월 3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자동차 관세에 25% 관세율이 부과되는 날이고요. 3일 0시 1분에 발효가 됩니다. 위클리 옵션은 당일 만기 거래에 의해 다 바뀔 수는 있지만 만기일 하루를 앞둔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은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은 양매도 포지션을 대체로 취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다시 외국인은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은 양매도 포지션을 대체로 취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콜 매도 중심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 그냥 승부를 보려 한다면 외국인은 위아래 어디든 이동해도 좋으나 어디든 위아래로 이동해도 좋으나 선물 포지션은 하방이 지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을 더 선호할 것이고 개인은 양매도니까 어디든 크게 안 움직이는 것이 좋으나 이와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디든 변동이 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개인은 최대한 요 안에 묶어두는 게 좋으나 개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겠죠? 한쪽으로 변동성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상방으로 가면 불리하죠. 손실이 커지니까 막아낼 가능성이 높겠죠. 뭐 하방으로 크게 갈 필요는 없지만 상방으로만 못 가게 막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변화가 없다면 위클리 옵션, 즉 내일 만기가 하루 남은 것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만기날 흐름을 살펴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가는지 개인의 매수세를 봐야 되겠죠. 개인의 계약수 먼저 중심으로 보고 금액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을 위주로 체크를 합니다. 4월 4일은 이제 11시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고요. 이에 따른 변동성도 당연히 거칠게 커지겠죠. 전후로.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밤에 있고 파월 의장 연설로 이번 주를 마무리합니다.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많은 막강한 변동성의 한 주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등 많은 종목들이 야간 선물 종가의 흐름에 비해 상승하며 선물 시가가 더 올라와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대체거래소 시작과 동시에 아침에 떨어져서 출발했다가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나증권에 의하면 대체거래소 출시 이후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로서 시장 조성자 부족 및 투자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매도 재개로 눈치 보기 정도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탁금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거래소 포함 전체 거래대금 중 대체거래소의 거래대금 비중은 점차 늘어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20%까지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래소의 전체 거래대금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거래소, 이제 여기서부터 대체 거래가 시작돼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죠. 대체 거래소가 시작된 시점 이후로는. 그다음에 거래 비중도, 대체 거래소 거래 비중도 이렇게 끌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0%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300개 종목을 이제 샘플링한 조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까지 확대된 시점 이후의 이제 데이터겠죠. 그런 상태고요.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체거래소의 이야기는 좀 적응이 될 겁니다. 지금 뭐 호가 뒤집힘 현상도 있고, 아직은 뭐 중간가 거래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혼동이 아직까지는 있지만 거래 대금의 비중을 볼 때 적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만만치 않은 거래 대금이 출현하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더 이제 거래 종목은 확대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8시 45분에 시작하는 이 선물 옵션 시장에 영향을 오히려 역으로 미쳐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8시에 이렇게 대체 거래소가 시작돼서 영향을 미친다면은 선물도 8시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나중 예류가 아직은 논의가 되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적응한다면 8시 45분에 시작하는 선물, 주식 선물 옵션 거래에 오히려 대체 거래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대체 거래소의 한 4, 50분간의 거래를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물 옵션 시장 보시는 분들 그 전에. 외국인 선물 매도는 오늘 장중입니다. 오늘 초반에 분당 200억 이상의 매도 속도로 급락했었죠. 아침에 그렇게 떠서 출발해가지고 단위 시간 분당 200억 이상의 매도 속도로 크게 눌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은 옵션 양매도, 그 다음에 위클리 콜옵션 매수, 외국인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수급 대비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변동성 측면에서 막강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먼저 방향성을 주기보다는 변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고, 매도 포지션을 쌓으려 한다면 기존의 스위칭을 여러 번 반복하며 손실을 키웠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스위칭을 했었죠. 제가 계속 추적해서 리뷰 영상에서 언급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죠. 외국인은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었다가 올라갈 때 스위칭을 한번 했었죠. 매수로 스위칭한 다음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꺾여가지고 매도로 또 스위칭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환매수를 하면서 매도로 스위칭이 될 듯 말 듯 준 스위칭, 거의 스위칭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로 매수를 한 다음에 지금 다시 그걸 또 매도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작년 8월에 급락장 본 이후에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큰 승부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매도에서 풀었던 10월 만기물, 10월 옵션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큰 승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12월에 수익을 보긴 했으나 이것도 10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수익 전환으로 만든 거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전체가 외국인들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구간이다. 즉 다시 바꿔 말해
외국인은 이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든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은 이 구간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벗어날지는 아직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이 지금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시장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아니면 뭐 일정상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정이 소화되면서 내용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일정 소화 이후에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전에 물량을 어쨌든 포지션을 강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3월물에서 900억 손실 봤던 거 지금 6월물로 500억 이상 손실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물량들을 역전 커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포지셔닝이 되는지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중요한 건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나려 할 거라는 겁니다. 뭐 저는 하방으로 벗어날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하려는 상황 그리고 12월 9일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같은 저점 기회를 남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저점보다 더 밑으로 올해 향하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솟아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급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접었다가 빗각 아직 이탈 안 했잖아요. 이 빗각을 딛고 다시 한번 시간을 끌고 나중에 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번 주 일정을 최소한 지나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또 해보고요. 보시면 여기까지 봤죠. 여기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먼저 방향성을 주기보다 변동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고 매도 포지션을 쌓으란다면 기존의 스위칭을 여러 번 반복하여 손실을 키웠던 외국인의 입장에선 한 방에 제대로 모아서 터뜨리며 역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매도 포지션은 최대한 밑으로 내리지 말고 위에서 매도를 늘려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지난 3월 중순경에 외국인은 선물 환매수를 통해서 올려놓고 이 위치에서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매도를 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매도를 더 때리는 것보다는 올려놓고 매도를 때리고 있으니까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위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죠. 매도를 더 높은 자리에서 한다라는 이점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개인들은 이제 콜옵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지금 45억의 콜옵션을 매수했죠. 어제도 40억가량의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최근 340 이상의 월물 콜옵션 매수를 늘리며 행사가 340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가 340 이상의 월물 콜옵션 매수를 늘리면서 상방 배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주 타겟은 352.5 콜로 공격적인 외가 배팅을 늘려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제 발표될 미국의 무역정책 발표와 대통령 탄핵안 판결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개인 콜옵션 물량을 빠르게 잡아먹고 끌어올린다. 지금 이틀 동안 85억 산 개인 콜옵션 물량을 역으로 그걸 매도로 전환시키고 누군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 특히 외국인이겠죠? 누군가 콜옵션을 잡아먹어버린다. 그리고 매수 포지션으로 취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외국인이 최근 대량 매도한 상황, 선현물을 최근 대량 매도한 상황을 다시 또 뒤집어야 되는 상황으로 외국인의 손실금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나마 6월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상당히 우왕좌왕 불리한 입장에 취하게 되는 거죠. 3월물 900억대의 손실에 이어서 6월물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금이 잡힐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적된 개인 콜옵션 베팅금을 모두 녹이는 과정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85억, 이틀 동안 85억, 그리고 최근 3월 24일부터만 집계해도 현재 개인들의 콜옵션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100억 원을 0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시장은 이 상황은 하락하거나 개인들이 주로 베팅된 352.5를 코스피 200 기준으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횡보만 해주면 되는 상황으로 확률이 아까 전에 1번 상황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재 선물 매도 진행 방향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누적 방향과 겹치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 실현 목적에 더 부합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파생반에 제가 늘 8시 41분에 개장 전에 선물장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주요 자리, 주요 저항 자리, 주요 지지 자리에 의해서 9시 21분에 제가 외국인의 선물 그게 의해서 이제 최종 2차 지지는 337이라고 오늘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침에는 고속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너무 빠르게 눌렀죠. 고속 하락으로 이제 과매도로 인해 순간적으로 더 급락했으나 이후에는 337 자리 부근을 최대한 지지하려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었죠. 자, 337 부근 쭉 그어두면은 고속으로 여기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근 다시 이제 돌아선 다음에는 계속 그 부근을 지지하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9시 21분에는요. 장 초반에는 제가 파생반 텔레그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장세이니 약간 러프하게 보셔야 하지만 역방향 매매는 위험합니다. 오늘 매도 수급이 너무 뚜렷해서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약간 러프하게 하락에 대한 변동성 장세니까 러프하게 보셔야 되는 거 맞지만 역방향 매매하면 안 된다. 올랐을 때 숏, 즉 오름숏, 우리가 약속한 오름숏, 이 유리한 시장 환경이다. 외국인의 매도 속도와 프로그램 매도 속도를 고려하면 본장만 치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속도가 분당 200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점검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속도와 프로그램 매도세를 볼 때 역방향 매매는 위험하다. 순방향만 보는 게 유리하다. 올랐을 때 숏 포지션 취하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올랐을 때 숏으로 가는 것이 계속 그런 단타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괜히 여기서 순방향, 물론 여기서 반등폭도 있었지만 피보나치 50 정도까지 반등을 했어요. 저는 382 정도까지 반등할까 싶었는데 좀 생각보다 더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과락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랐을 때 차라리 숏 포지션 기회를 보는 것이 유리하지, 괜히 여기서 상방을 좀 도전해보겠다고 하면은 물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불리하죠. 요때 제외하고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워낙 하방으로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순방향의 에너지, 오늘 주요 방향을 그래도 노리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타점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나마 빠져나올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거죠. 자, 일봉은요, 계속 진행되는 거 2월 19일과의 쌍고점 형성 후 다시 하락 전환했다가 이렇게, 자, 2월 19일과의 쌍고점 조심하라고 하셨죠? 했죠. 여기서 변곡 구간에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상방으로 보는 거다. 그냥 상방으로 보면 안 된다. 아직은 쌍고점 막힐 수 있다. 라고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상 기운을 여기서 포착해드렸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상하기 때문에 왜 61,500원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서 얘기한 63,000원까지 갈 필요 없다. 왜요? 영상 조금만 더 앞으로 이 영상 말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며칠 전으로 돌아가면은 썸네일 중에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담보대출건으로 이렇게 적어둔 게 있어요. 썸네일 그걸 보시면 제가 왜 이때 삼성전자 이날 영상입니다. 그냥 요날 마감 리뷰 영상이에요. 언제냐면 3월 27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오너일가의 담보대출건으로 뭐 언론에서는 63,000원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분석한 바로는 61,500원만 지켜내면 됐기 때문에 이때 61,5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있네 라고 보면서 바로 삼성전자 이제 가격 관리 안 해도 되겠네. 당분간은요. 최소한 만기 연장 먼저 했을 테니까. 그래서 급락 가능성도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뚝 떨어진 거죠. 다시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왔던 거고, 5만원대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꺾인 다음에 이제 빗각 추세 지지를 받고 반등했다가 경계 라인 2월 28일에 오늘 막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 빗각에서 반등 나와서 다시 여기 경계 라인에 막혔죠. 여기서 꼬리 달았던 자리, 그 다음에 22평까지 겹치는 자리에 막힌 겁니다. 쌍고점에서 밀린 뒤 빗각 추세까지 기본 자리 도달했습니다. 자, 기본 자리 여기 도달한 거고요. 이 빗각은 점점 올라오고 있죠. 요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빗각은 다시 이탈하기가 쉬워집니다. 조금만 더 떨어져도 이탈하게 되겠죠. 대신에 전 저점은 유효하겠죠. 여기.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지지하지 못하면 향후 15에서 20포인트 정도의 공간이 열리기 쉽습니다. 제가 공간 열린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거 연결 선물로 보면 좀 뚜렷한데, 연결 선물로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이때 찍은 영상, 이때도 긴 영상을 하나 찍었었죠. 자, 이때 기준으로 여기밖에 안 나왔을 때 제가 여기 공간 열린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열렸죠. 지금도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요? 빗각 지지 이탈이 되는 경우.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중간에 한번 320에서 23부근 한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체크하고, 여기가 깨지면 공간 여기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 환산하면 여기 55,700원과 다시 54,000원에서 4,400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계속 매물대 체크했던 자리죠. 중간에 57,000 있겠지만 여기 정도까지 삼성전자랑 매칭이 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볼린저 밴드 여기 겹치는 자리죠. 12월 9일은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하지 않은 저점이었다 라는 거 계속 체크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일단 단기 지지에는 성공한 겁니다. 빗각 추세 일단은 지키고 있죠. 다만 지금 야간에 좀 불안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11분 지나고 있는데 야간 선물 벌써 0.5% 빠지고 335포인트에 진입한 상황이네요. 현재 기준으로 야간 선물장 보면은 336이 깨졌으므로 거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죠. 물론 미국의 관세부가 발표로 인해서 급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니까, 즉 변동성이 터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수급 기조는 조금 무게감이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정도를 보셔야 되겠죠. 반등 쪽으로 저항은 2월 28일 시가 말씀드렸던 거 오늘 찍었죠. 이거 어제 써드린 거고 엊그제 써드렸던 것 같아요. 3월 28일 저가 종가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여기였는데 일단은 그 전에 가던 중에 여기서 막힌 겁니다. 오늘 342.5까지 찍었었죠. 해당 자리는 342.7입니다. 자,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47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2시 50분경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여기 다 이제 위에 거고 6만 1,500, 5만 9천, 5만 7천원, 5만 5,700원, 5만 4천에서 4,400 체크를 해야 되는 4월이고요. 이번 주는 5만 9천원을 지켜낼 수 있는지와 뚫린다면 5만 7천원, 5만 5,700짜리 매물 자리를 다시 체크하러 돌아오는지 지수 수급과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체거래소에서 59,400까지 도달했다가 본장에서 59,000원 중심으로 움직인 하루였고요. 시장 수급 대비 상당히 강한 삼성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밀린다면은, 시장 수급은 어쨌든 밀리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붙들고 있다가 삼성전자 고삐가 풀려버린다면은 이제 지수는 급락으로 연결되기가 쉬운 상황이 됩니다. 삼성전자 가격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시장은 떨어지고 수급도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만큼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서 밤에 리뷰 영상 올려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날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선물 9,145억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조 단위 순간적으로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에 콜 매도, 풋 매도가 싹 바뀌어서 끝났죠. 콜 136억 매도, 외국인들이 풋 92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종가 끝나고 이렇게 크게 정산이 돼서 나오는데요. 거래소가 장중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물량도 있고 종가 거래도 있고 또 통정 거래가 일부 잡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포착이 되면서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최종 집계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게 수정된 건데,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마감은 했으나 옵션의 9월물에서 지금 4월물 거래하고 있는데 5개월 뒤인 9월물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 간의 의문의 통정 거래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영향으로 좀 추정됩니다. 봤더니 9월물에서요 200콜 매도 200콜 매도. 자, 9월물 옵션 9월물 보면요 200콜 매도 보면 200짜리 쭉 내려가 봐요. 200 아주 까마득한 200짜리. 자, 여기서 오늘, 자, 여기선 지금 잡히지가 않네요. 네, 여기선 잡히지가 않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수상한 거래 흔적이 오늘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이 차트에선 잡히지가 않는데 잠시 요거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200콜을 자, 보시면 확인이 되는 내용을 제가 올려다가 지금 9월물에서
자,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모니터가 많아가지고 밑에 있는 모니터를 좀 끌어왔습니다. 자, 여기 9월물인데요. 이걸 좀 키워볼까요? 9월물 보시면 위에 보면 여기 200콜, 200콜에 대해 300계약 거래가 지금 잡힌 게 보이거든요. 여기 300계약이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가 잡혀 있어요. 300 거래량이 잡혔죠 오늘. 이게 가격이 139.45입니다. 200콜이니까 당연히 엄청난 내재 가치가 있는 거겠죠. 300콜이 잡혔고, 그 다음에 풋옵션은 9월물에, 이 물론 짜잘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래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큰 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풋옵션 쪽은 450풋이 9월물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에는 이제 이미 지나간 상황이, 이게 마지막에 통정으로 잡힌 거라 차트에 이게 나중에 잡힐지 모르겠네. 어쩐지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여기 4월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다시 볼게요. 9월물, 9월물 찍고 200콜 볼게요. 차트에 나올 건데. 자, 9월물 200콜. 안 잡히는구나. 여기서는 지금 미처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450콜이 300계약이 지금 거래가 돼 있어요. 여기 450콜, 그러면 이 가격이 107.8입니다. 엄청난 내재 가치를 갖고 있죠. 450 풋옵션, 9월물 450 풋옵션. 자, 이 두 개를 지금 보면요, 9월물에 200콜 매도가 서로 이제 금융투자에서 콜 매수를 가져갔겠죠. 가격이 139.45에 25만원 곱하면 300계약 곱하면 약 105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물 450 풋 매도가 이제 금융투자는 풋 매수를 했겠고, 여기 좀 이렇게 됐으니까 금융투자는 여기 커졌으니까 가격이 107.8에 25만 곱하면 300계약 곱하면 81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돼서 이게 지저분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을 제외하면 콜매도 30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풋매도 약 20억 정도로 약간의 당일 양매도 포지션으로 마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약 5일간 3조 원을 돌파하며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7,065억 원의 매도를 오늘 보였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6조 6,595억 원을 기록하며 누적 매도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은 6,823억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1,464.9원으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단기 차익했던 1480 가기 전에 단기 차익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여기서 이렇게 모았던 거 차익하는 거죠. 그러나 1440과 10원 위에서는 중장기 추세를,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 반복해서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10년물은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추가해서 이틀간 약 2조 1000억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한국은행의 경기 우려로 인한, 대한민국 경기 우려로 인한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도 선제적 대응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1.2% 상승한 24.5로 마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볼벤 돌파에도 볼벤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볼벤과 타고 같이 올라갈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로 보여지기도 하죠. 이때처럼 볼린저 밴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앉고, 볼린저 밴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앉은 것과 달리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럼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바뀌겠죠.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30포인트 이상의 급등이 출현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8월 5일장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죠. 이렇게 크게 올라오게 되면은 대부분 급락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옵션의 등합도 올랐는데요. 보시면 현재 높은 등합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등합이 11.69였는데 오늘 11.78이었고요. 이전에도 보시면 자, 여기서 3월 25일 이후에 26일 10.71로 줄어들었고요. 27일에는 10.75로 늘었죠. 28일에 10.88로 늘었죠. 31일에 12.49로 늘었죠. 자, 옵션은 꾸준히 세타값, 시간가치만큼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이죠. 변동성에 베팅이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의 가치가 더 높은 상황이죠. 그럼 뭐예요? 변동성 베팅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는 변동성을 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풋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동성 지수가 이 높은 구간에서 옵션의 등압도 내려가지 않고 올라왔으며 그때는 이런 불안정한 장세가 출현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11.69에서 오늘 11.78로 내려가지 않고 소폭 올랐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비슷하게 일정 부분,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또 비정상화가 된 거예요. 물론 뭐 하루짜리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어서 신청하셔가지고 초대받고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